안녕하세요. DJ 하늘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여성인데요. 고아 출신이지만 퀵배달 업체를 차려서 돈을 꽤나 벌고 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기댈 곳 없는 상황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육원에서 있었던 일들 때문이었어요. 보육원은 갈 곳 없는 저를 걷어서 보살펴주고 키워준 고마운 곳인 동시에 지옥이기도 했어요. 보육원을 생각하면 항상 배고팠던 기억이 떠올라서였죠. 밥 한 그릇 더 먹고 싶어 식판을 가져가면 보육교사한테 혼났거든요. 여름 내내 반찬으로 나온 오이냉국에는 파리가 둥둥 떠다녔고 간식으로 나온 찐 옥수수에는 애벌레가 많았어요. 중고생 언니들과 한 방에서 지내면서 언니들한테 시도 때도 없이 혼나고 심부름하기 바빴습니다. 그 장면을 본 보육교사도 언니들에게 적당히 하라며 눈 감아줬고요. 그때 얼마나 힘들게 자랐는지 동년배보다 한국전쟁 전으로 극심한 가난을 경험한 60, 70대 어른들과 오히려 대화가 잘 통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어릴 적 힘들었던 게 저를 독하게 만들어줘서 단돈 5만 원으로 상경해 사업에 성공한 후 건물까지 사게 된 거예요. 자리 잡으니 자연스럽게 사이가 가까워진 거래처 사람들로부터 선자리가 많이 들어와 예비 남편을 소개받게 됐는데요. 예비 남편이 정말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일하느라 조금 늦게 갈 것 같다고 했는데도 싫은 티 하나 내지 않았어요. 헐레벌떡 도착해서 땀을 뻘뻘 흘리니까 예비 남편이 손수건을 건네주면서 이렇게 말해줬거든요. 오느라 고생하셨어요. 오늘 날씨가 참 덥죠. 하필이면 효빈 씨 바쁜 날에 제가 만나자고 했네요. 제가 혹시 몰라서 커피 한 잔 시켜놨어요. 드시고 숨 좀 돌린 다음에 얘기 좀 나누게요. 덕분에 예비 남편 손수건으로 땀도 닦고 차가운 커피를 마시며 여유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저 같으면 시간 낭비했다고 집으로 가버렸을 텐데 첫인상부터 더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몇 번 만나보니 예비 남편이 첫 만남이라 가식을 떠는 것도 아니었어요. 첫 만남 때 그대로 저를 배려해주고 위해줘서 너무 고마웠죠. 어느 날은 제가 일하느라 집안 청소를 하나도 못 해놨었는데요. 집안이 정말 엉망진창이라 업체를 불러야겠다고 말했는데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내가 있는데 왜 업체를 불러? 당신보다 내가 더 한가하니까 내가 가서 해줄게. 당신은 주말도 못 쉬잖아. 파출부 불러서 돈 쓸 생각하지 말고 현관문 비밀번호만 알려줘. 처음엔 미안해서 못 그러겠다고 했는데 예비 남편이 저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싶대요. 그래서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거든요. 퇴근하고 가보니까 집이 싹 다 청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도 모자라 냉장고 정리까지 되어 있었고 그 안엔 맛있는 반찬과 제가 좋아하는 음료수들로 채워져 있었어요. 예비 남편에게 바로 전화해서 고맙다고 말하며 다음엔 안 그래줘도 된다고 했죠. 이때 정말 감동받았던 게 예비 남편이 제게 이런 말을 해줬어요. 뭘 이런 걸 고맙다고 해. 당신도 날 위해서 이것저것 챙겨주잖아. 사귀는 사이에 이렇게 해주는 거 당연한 거니까 너무 마음 쓰지 마. 하루하루 시간이 지나갈수록 일이 잘해주는데 제가 결혼 생각을 왜 안 하겠어요? 당연히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말했었죠. 게다가 이 사람이면 안 되겠다고 싶었을 때가 있었어요. 제 생일날 예비 남편과 케이크에 초를 분 다음 술을 마시고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취했을 때 예비 남편이 이리 얘기해 주더라고요. 당신은 고아 출신인데도 이렇게 성공하고 정말 대단한 것 같아. 멀쩡한 가정에 있는 나도 못한 걸 해냈잖아. 내가 당신이라면 당신처럼 못 해냈을 거야. 예비 남편이 진심으로 절 멋있게 생각해줘서 좋았죠. 저는 늘 제게 엄격한 편이라서 이 정도 성공해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예비 남편이 계속해서 잘하고 있다고 말해줘서 행복했어요. 게다가 저랑 나이 차이도 많이 안 나고 예비 남편도 소방관 일을 성실히 잘 해내고 있어서 괜찮은 남편감이라고 생각했는데요. 이런 사람이라면 평생을 함께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지하게 결혼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예비 남편도 저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더니 이제 슬슬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잔 말이 나왔을 때였는데요. 제가 예비 시부모님께 결혼 허락 받으러 가도 되냐 연락하라고 말했더니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꺼내는 거예요. 자기야, 내가 이런 말해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엄마한테 고아인 거 말 안 하면 안 될까? 얼마 전에 부모님 두 분 다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해주라. 우리 엄마가 고아에 대한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계셔서 그래.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고 물었더니 예비 남편이 머뭇거리며 제 눈치를 봤어요. 그리고 예비 시모가 고아 출신인 친구한테 배신을 당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정말 절친한 친구분이 계셨거든. 나도 알 정도로 붙어 다니셨는데 그 친구분이 고아셨나 봐. 그 친구에게 편견 없이 잘해주고 챙겨줬는데 뒤에서는 우리 엄마가 자기 고아라고 무시하고 하대했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렸대. 그래서 우리 엄마가 그 친구한테 가서 왜 그랬냐 따졌거든. 근데 그 친구가 이랬다는 거야. 네가 부모가 있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게 눈꼴시려워서 그랬다고. 엄마가 그 대답을 듣고 충격을 먹어서 그날 이후로 그 친구랑 연락을 끊었대. 그날 일 때문에 그런지 우리 엄마가 결혼할 여자친구가 부모 없는 애만 아니면 된다고 하셨거든. 이런 얘기를 해주면서 제가 고아인 게 창피해서 그런 건 아니라고 해명해 주더라고요. 전 그래도 사실을 전부 다 이야기하고 결혼 반대당하는 편이 나은 것 같아서 일이 됐고했죠.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당신 부모님인데 거짓말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어차피 나중에 들킬 텐데 벌써부터 집안 어르신들을 속이려고 하면 안 되지. 예비 시부모님을 속이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말했지만 예비 남편 생각은 아니었나 봐요. 제 앞에서는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면서 이런 말을 했었거든요. 알겠어. 당신 말대로 그런 거짓말하는 일은 없도록 할게. 엄마랑 아빠한테는 처가 식구들 안 계시는 거 말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 예비 남편이 저한테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길래 거짓말이 들통날 만한 일이 아닌 다른 쪽으로 우려가 깊어지고 있었죠. 끽해봐야 부모님 안 계신다고 결혼 반대당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의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예비 시부모님이 주말에 시간이 괜찮다고 하셔서 그날 뵈러 가기로 했는데요. 결혼 허락을 받으러 가는 날이 다가와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 준비했어요. 약속 시간에 맞춰서 예비 시댁을 방문했죠. 예비 시부모님께 어색하게 인사드리고 이런저런 질문을 받을 때였어요. 바로 그때 예비 시모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저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 전에 사고로 돌아가신 거 다 들었어. 많이 힘들었지? 우리도 사돈어른 장례식장에 갔어야 했는데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사이면서 왜 말을 안 했어? 우리 아들이랑 결혼 앞두고 고생이 많네. 전 이 말을 듣자마자 바로 예비 남편을 쳐다봤죠. 그런데 거기서 예비 시부도 나서서 이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사돈어른 없다고 해서 너무 우려하지 마. 시부모를 친정 부모님처럼 생각하고 살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줄게.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님이 하시는 말씀을 아무리 곱씹어봐도 예비 남편이 약속대로 안 하고 예비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해둔 것 같았어요. 전 그 자리에서 바로 제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예비 남편이 민망하지 않게끔 말씀드렸죠. 아니에요. 제 부모님 돌아가신 적 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안 계셨거든요. 아무래도 예비 시부모님께서 저를 안 좋게 보실까봐 오빠가 거짓말을 한 것 같아요. 사실 저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안 계셔서 고아 안에서 쭉 자랐어요. 어머님이 고아 친구분한테 상처를 많이 받으셨다는 점 전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어머님이 배신감 느낄 만한 말이나 행동은 안 할 겁니다. 제가 일부러 숨기려고 했던 건 아니고요. 한 번만 믿어주시고 좋게 봐주세요. 이렇게 말해버렸는데 제가 말하는 내내 예비 남편 표정이 굳어버렸어요. 그리고 제 팔을 잡고 막 흔들어댔죠. 아무래도 그만 말하라는 뜻으로 한 것 같은데 제가 다 말해버렸는데요. 당연히 예비 시부모님이 당황스러워할 줄은 알고 있었지만 반응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내 웃고 있던 예비 시부모님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정적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잠시 뒤에 예비 시모 입에서 청천벽력 같은 소리가 나왔죠. 범규야, 엄마가 며느리 조건 아무것도 안 따진다고 했었지? 부모 없는 애만 데려오지 말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러는 거니? 고아 출신은 안 되니까 파혼해라. 난 결혼 허락해줄 생각 없다. 아니, 부모님 없는 게 그렇게 큰 죄인가요? 제가 부모님만 안 계셨지 예비 남편보다 돈도 잘 벌고 외적인 조건도 좋은데 이러니까 황당했죠. 온화해 보이던 예비 시부도 무섭게 표정을 이그러뜨리며 이리 얘기하셨어요. 그래, 어쩜 부모가 하지 말라는 짓만 쏙쏙 골라서 하니?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하니까 더 하고 싶은 게야? 결혼하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당장 정리해라. 예비 시부모님이 이런 식으로 나오시는데 어떻게 거기에 더 있을 수 있겠어요. 결국 예비 남편이 먼저 나서서 제 손을 잡아 끌며 말했죠. 알겠어요. 그만들 하세요. 아무리 그래도 당사자 앞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건 아니죠. 저희 이만 가볼 테니 더 이상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예비 남편 손에 이끌려 예비 시댁을 빠져나왔거든요. 화내고 싶은 사람은 저인데 정작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고함을 지르더라고요. 아니, 도대체 왜 그랬어? 우리 엄마 아빠가 싫어한다고 몇 번이나 말했잖아. 이제 진짜로 결혼 반대하시고 헤어지려고 하실 텐데 어쩌려고 그랬냐고. 어이없게도 이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애초부터 제가 고아 출신인 거 솔직하게 말하기로 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제가 고아 출신인 게 이 정도로 기분 나빠할 정도이고 정색해야 할 만한 일인가 싶었어요. 전 그날 예비 남편에게 처음으로 크게 실망하고 말았어요. 예비 남편 앞에서 화 한 번 내본 적 없는 제가 이리 소리 지르고 만 거죠. 나중에 다 걸릴 거짓말을 왜 해? 내가 고아 출신인 거 얘기하기로 했잖아. 당신이랑 미리 상의한 건데 도대체 뭐가 문제인데.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자. 예비 시부모님이랑 당신이 하는 행동 보니까 지금은 미루는 게 맞는 것 같아. 홧김에 결혼 이야기는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아차 싶었나 봐요. 제게 미안하다고 매달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니야. 내가 실수했어. 미안해. 고아 출신인 것 때문에 결혼 반대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했고 당신이랑 너무 결혼하고 싶어서 그랬어. 그러니까 용서해주라, 응? 이렇게 뒤돌아섰다가 헤어지는 커플이 얼마나 많은데 다시 생각해줘. 그 말을 들으니 예비 남편이 의도적인 건 없었고 서툰 방법으로 저랑 결혼하려다가 이 사단이 일어난 거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용서해 주기로 하고 이리 답했죠. 알겠어. 나도 당신이 일부러 그런 거 아니라고 생각해. 헤어지자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일단은 집으로 돌아가자. 오늘 일 때문에 너무 피곤해. 오늘 하루가 너무 정신없어서 그런지 혼자 있고 싶어지더라고요. 예비 남편과 그대로 헤어지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 일찍 잠자리에 누웠죠. 요새 일하느라 잠을 못 자서 분명히 피곤했었거든요. 착잡한 마음으로 계속 누워 있었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는 걸 포기하고 예비 남편이랑 막 문자를 주고받던 그 순간 예비 남편이 이상한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다른 사람에게 사진을 보내려다가 저한테 실수로 보냈나 봐요. 예비 남편이 보낸 사진에는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에 대한 설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부모 없는 여자에 대한 것도 적혀 있었어요. 전 이걸 보고 깜짝 놀라서 바로 예비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죠. 예비 남편이 곧바로 전화를 받길래 제가 이리 물었어요. 방금 보낸 거 뭐야? 결혼하면 안 되는 여자를 왜 보내고 있는데? 거기에 부모 없는 여자도 적혀 있더라. 나 보라고 보낸 거야? 거기에 부모 없는 여자도 적혀 있더라. 나 보라고 보낸 거야? 순간 울컥해서 막 뭐라 했는데 예비 남편이 말을 막 더듬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엄청나게 당황스러워하면서 해명을 하는 걸 듣고 있었어요. 아니야. 실수로 보낸 거야. 친구들이 보냈길래 다른 애들한테 공유하려고 했거든. 그러다 당신한테 실수로 보낸 거라고. 다른 의미는 없어. 그냥 민수 그 자식이 짜증나게 이런 걸 보냈다고 얘기한 것뿐이야. 순간 쎄한 느낌이 들었죠. 제가 알고 있던 예비 남편이 거짓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본 모습이 따로 있을 거라는 예감이 들어 일단은 이리 얘기했어요. 알겠어. 당신이 그렇다면 그런 거지. 내일 만나기로 했으니까 내일 만나서 이야기하자. 나 먼저 잘 테니까 내일 늦지 마. 이러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예빈한 편이 문자로 진짜로 실수로 그런 거다 믿어주라고 변명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제가 답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잘 자라고 혼자 생쇼를 다 하는 꼴을 보고 꼬박 밤을 샜어요. 어떻게 하면 예빈한 편의 진짜 모습을 알아낼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해가 떠서 바로 나갈 채비를 한 거죠. 예빈한 편이 집 근처 카페로 오기로 했어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빈한 편이 약속 시간에 늦지 않고 왔길래 말싸움을 좀 했어요. 어젯밤에 했던 대로 문자에 대해 초궁하고 예빈한 편은 어제랑 똑같은 변명을 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제가 예빈한 편 핸드폰을 확 채가서 카페 화장실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궜어요. 예빈한 편이 뒤늦게 따라 들어와 문을 두들기면서 이리 소리 지르더라고요. 내 핸드폰 돌려줘. 세상 이러는 게 어딨어. 곧 결혼할 사람들끼리 이렇게 핸드폰 몰래 훔쳐보면 안 돼. 나중에 싸울 일만 생긴다고. 당신 나 못 믿어? 예빈한 편이 그러든가 말든가 전 끝까지 화장실 안에서 예빈한 편 폰을 살펴봤는데요. 전 그동안 예빈한 편이 핸드폰 비밀번호를 입력한 걸 본의 아니게 본 적이 있어서 잠금 장치를 바로 풀 수 있었어요. 예빈한 편 폰을 살펴보니 문자를 지웠지만 차마 지우지 못한 부분이 있었나 봐요. 아주 옛날에 보낸 문자를 확인해 보니 예빈한 편이 제 친구한테 이런 문자를 보낸 흔적이 있었어요. 니네는 결혼하려고 하지 마. 그냥 하지 말라면 하지 마. 부모 없이 태어난 여자 주제에 뭐가 그렇게 당당한지 모르겠더라. 벌써부터 나랑 결혼하고 싶다고 하면서 뭐라 하는 줄 알아? 나중에 결혼 허락 받으러 갈 때 지 고아인 거 다 말하겠다고 하더라. 어이가 없어서 나 참. 진짜 돈만 아니었으면 바로 헤어졌을 듯. 그 문자 하나를 보다가 정체 모를 단톡방까지 발견하게 됐죠. 거기에 들어가 보니 예빈한 편이 소망간 동료들이랑 출동 나가서 찍은 환자들 사진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진들을 서로 보내면서 낄낄거리며 비웃고 있었고 욕설의 비하 발언까지. 게다가 거기엔 제 사진도 있었고 저를 깔보면서 평가하는 듯한 문자들도 무수하게 많이 있었어요. 얼마나 제 욕을 많이 했으면 이걸 지울 생각도 못했던 걸까 싶었죠. 그래서 일단 제 폰으로 예빈한 편의 문자 내용을 다 찍어놨어요. 예빈한 편에게 막 따져서 화를 낼까 고민하다가 좋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동안 가식적으로 연기하며 뒤에서는 결혼할 예정이었던 여자친구 욕한 사람이잖아요. 저도 똑같이 예빈한 편에게 연기 좀 해주려고요. 그래서 화장실 밖으로 나가서 예빈한 편 앞에서 이리 말해버렸죠. 못 봤어. 못 봤다고. 핸드폰에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열어보지도 못하겠더라. 그런데 방금 온 문자는 뭐야? 이 문자는 핸드폰 화면에 떠서 봤거든? 당신 동료들이 환자들 사진을 보라고 하더라? 저는 예빈한 편이 어떤 대답을 할까 떠보려고 물어본 건데요. 사실대로 말하고 무릎 꿇으면 상황이 좀 나아졌을 텐데 예빈한 편 요것이 뻔뻔하게 이런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아, 그거 9981 보관 절차 때문에 사진 공개하는 거야. 우리가 매번 출동할 때마다 환자들 상황 보고하면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눈 건데. 예빈한 편이 절 또 속이려고 든 거죠.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업무 때문에 찍은 사진이 아니었고 만들어진 단톡방이 아니었어요. 소방공무원이 시민들한테 그런 짓을 했는데 이거 완전 중징계 받을 만한 사항 아닌가요?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동안 예빈한 편이 이미 제 손에서 폰을 가져간 상황이었어요. 마음 같아서는 바로 파혼하고 싶었지만 예빈한 편이 제 앞에서는 착한 척, 사람 좋은 척 해놓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제 욕을 했다는 생각이 들어 복수해주고 싶었죠. 그래서 예빈한 편이 역겨웠지만 이리 묻는 걸 가만히 들어줬어요. 설마 다른 문자들도 봤어? 비밀번호가 걸려있어서 다른 건 못 봤다는 거지? 우리 서로 핸드폰 감시하거나 이런 거 없었으면서 왜 그랬어? 어젯밤 일 때문에 그러는 거야? 그거 실수였다니까. 이제 예빈한 편이 무슨 말을 하든 간에 신뢰가 안 갔는데요. 거짓말을 들킬까봐 불안했는지 계속해서 쫑알대는 예빈한 편에게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말했잖아. 비밀번호 걸려있어서 못 봤다고 했는데 못 들었어? 방금 전에 소방관 동료들한테 온 카톡이 떠서 그것 말고는 못 봤어. 예빈한 편 지가 한 짓이 있으니 제가 폰을 멋대로 가져가서 본 것도 화를 못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젯밤 일을 자연스럽게 넘어가 버린 것처럼 웃으면서 이야기했죠. 당신 말 들어보니까 어젯밤에 내가 오해를 한 것 같네. 마음대로 핸드폰 빼앗아서 미안.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런데 예비 시부모님 식사 대접해도 될까?
당신이랑 화해하고 예비 시부모님과도 잘 지내고 싶은데. 예비 남편이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색이 환해졌죠. 거짓말을 안 들켰다고 생각했나 봐요. 거기다 제가 나서서 예비 시부모님께 사바사바 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굳이 예비 시부모님과 식사 자리를 만들려는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은 예비 남편이 이러는 줄 모르고 착한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전 그런 예비 시부모의 환상을 깨트리고 싶었거든요. 절 이렇게 모욕한 인간을 어떻게 가만히 냅둘 수 있겠어요? 제가 방금 전이랑 다르게 방긋방긋 웃으면서 나가서 밥이라도 먹자고 하니까 예비 남편이 그제야 마음이 놓였나 봐요. 제가 진짜로 핸드폰 속 문자들을 못 봤다고 생각했는지 저랑 같이 웃으면서 이리 말하더라고요.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제대로 식사 대접하면서 이야기하면 우리 엄마 아빠 마음도 바뀌실지 몰라. 내가 잘 설득해서 약속 잡아볼 테니까 당신은 안심하고 있어. 당신이 고하라고 말해버린 건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우리가 노력해서 결혼 허락 받아보자. 이렇게 가증스러운 말들을 내뱉길래 속으로 욕을 해줬죠. 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연기를 하며 그럼 그때 보자고 했어요. 그날 예비 남편과 헤어지고 각자 집으로 흩어졌는데요. 예비 남편은 친구들한테 욕을 할 정도로 절 한심하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제 돈 때문에 저랑 결혼하고 싶었나 봐요. 며칠 뒤에 예비 남편에게 온 전화를 받아보니 이런 말을 하는 거 있죠. 드디어 부모님 설득했어. 이번 주 주말에 보재. 내가 엄마 아빠 설득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알아? 하루 종일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 차려주고 매일매일 쫓아다니면서 지금 당장 결혼 허락 안 해줘도 되니까 밥만 먹자고 했어. 나 잘했지? 예비 남편이 웃으면서 자기 덕분이라는 식으로 얘기하길래 잘했다고 했어요. 마지막으로 예비 남편에게 칭찬 한번 해준 거죠. 그리고 예비 시부모님을 데리고 갈 특별한 식당을 예약해놨는데요. 그 식당은 제 건물에 임대로 들어온 식당이었는데 가격대가 있는 레스토랑이었어요. 제가 복수할 시나리오를 정해놨기 때문에 일부러 그 식당을 예약한 거였어요. 예비 남편에게 예약한 식당 주소를 보낸 다음 부모님 여기로 모시라고 하니까 예비 남편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지가 참교육당할지도 모르고 이런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여기를 예약했다고? 당신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당신 건물에 있다는 그 식당 같은데 맞지? 우리 엄마랑 아빠가 정말 좋아하겠다. 여기서 식사하시면 부모님도 결혼 허락해 주실 것 같은데? 전 예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주접떠는 거 싹 다 무시하고 주말에 보자고 했어요. 시간이 지나 드디어 예비 시부모님을 보기로 한 날이 다가왔는데요. 식당 안으로 들어가니 서비스 금액이 10% 더 붙는 테라스 좌석에 예비 시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매복까지 데려오셨어요. 이 식당을 예약한 당사자는 오지도 않았는데 이미 주문까지 끝낸 상태였죠. 제가 약속 시간에 늦은 것도 아니었어요. 심지어 20분 일찍 도착했는데 예비 시부모님, 예비 시누이, 예비 시매부 쩝쩝거리고 있는 걸 보아하니 미리 가서 푸짐하게 식사하고 있었나 봐요. 제일 비싼 랍스터, 토마호크 스테이크 같은 음식들이 이미 지저분하게 널려 있었죠. 6명이서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을 시키시고 벌써부터 먹고 계셔서 황당했죠. 제가 밥 산다고 하니 이렇게 눈에 보이는 뻔뻔한 짓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아니, 제가 바보냐고요. 순간 열받아서 예비 시부모님께 인사도 안 드리고 웃으면서 말씀드렸어요. 어머, 어머님, 아버님, 작정하고 오셨나 보네요. 도대체 언제부터 오셔서 드시고 계셨던 거예요? 뭐 이틀 동안 굶으셨어요? 이거 다 못 드실 것 같은데 뭐 포장이라도 해가시게요? 아직 결혼도 안 한 예비 며느리가 밥 사주겠다가 하니까 누님이랑 누님 남편분까지 데려왔네요. 이런 식으로 얻어먹으려고 하시는 분은 처음이에요. 제가 아주 당당하게 비꼴 줄 몰랐는지 예비 시부모님이 울컥하셨나 봐요. 예비 시모가 숟가락을 탁 하고 놓더니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뭐가 어쩌고 저쩌? 너 지금 뭐라고 했니? 지금 그게 너보다 나이 한참 많은 어르신들한테 할 소리냐? 예비 시모가 지 분수도 모르고 막 이런 소리를 해대는데 그러는 꼴이 너무 우스웠어요. 거기다 예비 시부까지 나서서 이리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보자 하니까 우리를 우습게 하나? 우리가 고아에 대한 편견이 있는 게 아니라 고아인 애들의 인성 자체가 글러먹었어. 우리가 사람을 참 잘 봤다. 파혼 이야기하길 잘했다고.
예비 시부모가 쌍으로 나서서 막말을 퍼부으시는데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매부는 귓속말을 하며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이블 한 켠에 놓여진 계산서 보여주면서 말했죠. 농담인데 왜 그러세요? 웃으라고 한 말인데 왜 짜증을 내시냐고요. 그럼 그냥 저 갈까요? 여기 식비 낼 돈은 있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화도 못 내더라고요. 잔뜩 주눅든 예비 시모 모습에 기분이 상했는지 이때 예비 남편이 나서서 이리 한마디 덧붙였는데요. 당신 뭐야? 왜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몰아가? 곧 가족 될 건데 비싼 식사 한 끼가 그렇게 아까워? 평생 못 드셔보셨으니 예비 며느리한테 한번 얻어 드실 수 있는 거 아니야. 당신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너무 서운하다. 결혼 앞두고 마음 변하는 여자 많다던데 당신도 그중 하나였던 거야? 지금 마음 변해서 트집 잡는 거 아니냐고. 예비 남편이 이런 말을 해대서 속이 뒤틀렸는데 예비 시모가 여기서 한술 더 뜨더라고요. 누가 같은 핏줄 아니랄까봐 예비 남편이 그동안 속이고 있던 게 또 있었어요. 예비 시모가 글쎄 이런 식으로 폭로해버린 거 있죠. 사실 내가 고아 출신인 애를 싫어하는 이유가 친구놈 때문이 아니라 이놈 전 여친 때문이다. 이놈 전 여친도 니처럼 고아였거든. 어릴 적부터 발레 재능이 있어서 대기업에 후원받고 있다고 하길래 좋게 봐줬더니 싹 다 거짓말이더라. 그래서 우리 아들이 그것이랑 헤어졌는데 이번에도 고아를 데려와 버렸네. 부모 없고 가난한 것들은 지들 살 길 찾으려고 사기치는 게 일상이 아주. 예비 남편이 파혼한 이유를 이번에 처음 알게 돼서 충격에 휩싸였죠. 거기다 대고 예비 시부는 저한테 삿대질까지 해가며 심한 말을 해대고 있었어요. 아들 녀석이 말하지 말라고 해서 계속 참고 있었는데 말해야겠더라. 이놈이 니한테 홀딱 반해서 그런지 네가 한 거짓말을 다 믿고 있대. 뭐? 고아 출신 사업가? 우리가 그걸 믿을 것 같냐? 예비 시누이랑 예비 시매부가 아주 옳은 말씀을 했다며 고개를 끄덕이는데 어찌나 어이없던지요. 그것도 모자라 예비 시모께서 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보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얘, 여기 식사 가격이 그렇게 부담스러웠니? 그것 때문에 네 기분이 상했어? 그럼 밥 사준다고 하지 말든가. 이런 식당을 예약하지를 말지 그랬어. 내 딸내미랑 김서방을 괜히 데려온 줄 알아? 네가 밥 사준다고 했으니까 자랑하고 너 칭찬해 주려고 데려온 거야. 고아 출신인 거 좋게 봐주려고 한 내가 바보지. 아휴, 내가 괜히 부모 없는 것들 피했던 게 아니라니까. 아들이 너 건물주라고 하던데 그것도 거짓말이지? 아들이 네가 맨날 국산차 끌고 다녔다고 하고 명품 산 적도 없다고 하더라. 네 사업한다는 거 싹 다 구라잖아. 네가 진짜 건물이 있음 내 눈앞에 가져와 봐라. 부동산 등기부등본이라도 가져와 보라고. 예비 시모가 식탁까지 탁탁 쳐가며 뭐라 하는데 이번에도 예비 시부가 나섰어요. 대놓고 저를 비웃으면서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이것이 진짜로 건물이 있겠어? 우리 아들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는 거겠지? 우리 집안에 시집와서 득 좀 보려고 이러는 게야. 일단 거짓말 쳐서 결혼한 다음에 애 낳으면 우리가 못 내칠 거 알고 저러는 거라고. 예비 시부모가 씩씩거리면서 절 사기꾼으로 몰아가는데 예비 남편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이것들을 조져버리려고 제가 이리 말했습니다. 그렇게 의심되면 부동산 등기부등본 떼우라고 하시지 그랬어요. 어머님이 앉아있는 이 건물이 제 건물이거든요. 믿기지 않으시면 여기 식당 주인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불러드릴까요? 제가 이 식당 주인과 여러 번 연장 계약을 해서 서로 얼굴을 알고 있었거든요. 웨이터를 불러서 여기 식당 오너 좀 불러달라고 하니 진짜로 오너가 와서 저를 보자마자 아는 척을 했어요. 식당 주인이 저를 사장님이라고 부르며 이런 소리를 해주더라고요. 아이고 사장님, 저번에 저 경기 안 좋을 때 월세 한 달 정도 안 받아주셔서 감사했어요. 제가 서비스라도 하나 넣어드릴게요. 파스타랑 스테이크 좀 더 드릴까요? 아님 이번에 신메뉴 몇 개 나왔는데 그거 한번 드셔보세요. 이런 뒤에 진짜로 음식들이 새로 나오니까 예비시댁 식구들 입이 떡 벌어지더군요. 그리고 제가 진짜로 건물주라는 사실을 알고 태도가 싹 돌변하기 시작했어요. 예비시모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잡더니 제게 이런 말을 해댔거든요. 그래? 내가 잠깐 생각을 잘못했다. 다시 생각해보니까 네가 고아인 게 무슨 죄니? 우리 아들 전 여친이 문제였던 거지. 그래. 고아가 죄는 아니지. 결혼 날짜부터 잡자. 내가 사실 그때 너무 실수한 것 같더라.
나이 먹으면 이렇게 속이 좁아져. 그 아들이 다 나쁜 애들은 아닌데 말이야. 응?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 줄 거지? 앞으로는 아까 전 같은 일 없을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아라. 우리 아들이랑 얼른 결혼해. 시애미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다 도와줄게. 여기서 가식적으로 변한 건 예비 시부뿐만이 아니었어요. 예비 시부도 표정을 확 바꾸더니 저한테 다정한 목소리로 이리 얘기했는데요. 그래, 이 사람 말이 맞다. 내가 실언을 했네. 며느리가 건물 있다고 할 때 믿어줄 걸 그랬어. 미안해, 효빈아. 우리 며느리가 이해해줘. 나이 먹으면서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봐서 그래. 못된 놈들한테 사기당한 적이 있어서 의심병이 생겨서 그랬다. 늙은이가 그런 거니까 이해해 줄 거지? 누가 보면 70대나 80대 노인인 줄 알겠어요. 여기서 예비 시부가 그렇게 많지도 않은 나이를 거론하며 제 기분을 맞춰주려고 하더라고요. 예비 시부모가 제 돈에 눈이 돌아 가식적으로 굴길래 제가 가방 속에서 핸드폰을 꺼냈어요. 뻔히 보이던 예비 시부모의 시커먼 속내에 역대급 찬교육을 시전해 준 거죠. 바로 예비 남편 폰에서 찍은 문자들을 보여주며 이런 식으로 경고해버렸는데요. 어머님, 이거 보이세요? 아버님도 이거 똑바로 읽어보세요. 누님이랑 누님 남편분까지 전부 다 확인하셨나요? 어떠세요? 범규 씨의 인성이? 저 이거 신고할 거고 중징계는 물론 소방관 자리에서 잘리게 할 거예요. 예비시댁 식구들이 예비 남편이 보냈던 문자들을 보고 경악을 하더라고요. 입을 떡 벌린 채 지들끼리 웅성거리고 있길래 놀라서 굳어버린 예비 남편에게 말해줬어요. 소방관이라고 다 좋은 사람만 있는 건 아니더라고. 너 같은 쓰레기는 국민의 생명을 구할 사람이 아니야. 무조건 잘리게 만들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국민들의 피 같은 혈세로 네 월급 주고 있는데 너는 이따위로 아니? 이 뒤에 예비 시부모랑 예비 시누이, 예비 시매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아시나요? 예비 시모가 예비 남편보다 먼저 나서서 이런 해명을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엄청 착한데 이럴 리가 없어. 이거 사실 아니지? 조작한 거지? 우리가 지금 결혼 반대하고 무시했다고 이러는 거 아니야? 예비 시모가 씩씩대고 있었고 예비 시부도 막무가내로 굴더라고요. 이제는 굽신거리는 걸 포기했는지 제 탓을 하고 있었어요. 효빈이 네가 착각한 거 아니냐? 누군가한테 올린 거 아니냐고. 이거 네가 직접 본 거 아니지? 누가 보여주면서 너 꼬신 거지? 예비 시부모가 예비 남편의 정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함이라고 소리쳐대는데요. 그 와중에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었어요. 그 사진 어떻게 찍었어? 내가 분명히 문자를 지웠었는데. 그리고 내 핸드폰 비밀번호는 어떻게 알았는데? 전부 다 봐놓고 안 본 척 연기하고 있었던 거야? 제가 그동안 거짓말을 한 걸 지적하고 있길래 비웃어졌죠. 예비 남편이 지금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아서 확실하게 말해뒀어요. 당신이 예전에 비밀번호를 누르는 걸 보고 기억해놓고 있었지. 그런데 지금 그게 중요해? 내가 거짓말한 걸 지적할 때가 아닌 것 같은데. 네가 지금 그걸 따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고. 이거 전부 다 너네 소방서에 보낸 다음에도 해고시킬 거거든. 그랬더니 예비 남편 눈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예요. 제 앞에서 바로 무릎 꿇더니 저한테 이런 말을 하면서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그게 아니라 나는 당신이 한 짓이 순간 화가 나서 그랬어.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한 적 없잖아. 안 그래도 사과하려고 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제발 용서해주라. 어? 환자들 욕한 건 스트레스 때문에 그랬어. 당신도 내가 진상 환자들 많이 만난 거 알고 있잖아. 예비 남편이 환자들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환자들 핑계를 대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대더라고요. 예비 남편 머리로는 제 욕한 걸 들켰다고 생각하지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비 남편에게 일침을 날렸죠. 당신이 진상 환자들만 욕해? 그 사람들 진상도 아니었는데 당신이 마음에 안 든다고 막말한 거잖아. 그리고 당신은 내 욕도 하면서 왜 착한 척해? 당신이 날 혐오스럽게 생각하는 거 다 봤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용서할 수 있겠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예비 남편 얼굴빛이 새하얘졌죠. 그 뒤에 제 바지가랑이 붙잡으면서 저한테 억울하다고 호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 억울해. 내가 먼저 시작한 거 아니란 말이야.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들 사진 보내면서 스트레스 풀고 마누라 사진 보내면서 농담하길래 나도 그런 거야. 이걸로 소방관 잘리면 다시는 공무원 못하니까
한 번만 봐주라. 제발 경찰에 신고하지 말아줘.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 예비 남편 놈이 얼마나 파렴치한 짓을 많이 저질렀으면 이랬겠어요? 예비 남편 반응을 보아하니 분명히 지은 문자들 중에 저한테 선을 넘는 욕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비 남편을 한번 떠봤죠.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너 전부 다 신고할 거야. 디지털 포렌식으로 네가 삭제한 문자들까지 전부 다 복구시킬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예비 남편이 그 말을 들은 순간 대성통곡해버려서 식당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쳐다보더라고요. 지 부모 붙잡고 이런 식으로 난동을 피워댔어요. 엄마, 아빠, 나 제발 살려줘. 이 사람 좀 어떻게 말려달라고. 이 사람이 나 신고하겠다고 하는데 어떡해. 내가 한 전화랑 문자 전부 다 털리면 내 인생 끝장난단 말이야. 미친 사람처럼 구니까 예비 시부모가 엄청 당황스러워했죠. 하지만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군다고 제가 봐주겠어요? 전 봐줄 생각도 없는데 예비 시부모가 얼떨결에 저한테 빌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효빈아, 내가 미안하다. 우리 아들 너무 나쁘게 보지 말아주라. 결혼할 사이에 신고까지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니? 우리 아들이랑 결혼하고 싶다며. 파혼하고 싶어서 이래? 아무리 파혼하겠다고 해도 이건 아니지. 한때 사랑했던 사람인데 경찰에 신고하고 싶니? 예비 시부도 예비 시모 말이 맞다면서 다시 생각해보래요. 그날 처음 본 예비 시누이도 저한테 이런 첨언을 짓거렸는데요. 그래요, 효빈씨. 저희 오빠랑 어차피 결혼할 사이니까 폭로하지 말아주세요. 지금 너무 화나신 것 같은데 일단 화 풀린 다음에 생각해보게요.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얼척없는 말들을 짓거리는데 제가 거기서 듣고만 있어야겠어요? 바로 예비 남편에게 이리 말해버렸죠. 야, 그냥 파혼하자. 당신이랑 결혼하기 전에 당신 인상 알게 돼서 다행이네. 게다가 당신네 식구들도 당신이랑 똑같은 사람들인 거 알게 돼서 다행이라고. 나 당신이랑 결혼할 생각 없으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이러고 그냥 식당을 나와버렸는데 예비 남편이 주차장까지 따라오더라고요.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제 뒤통수를 향해 예비 남편이 이런 식으로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진짜로 이렇게 파혼하게? 우리가 만난 세월이 있는데 1억이야? 제발 그러지 말아줘. 나랑 파혼하더라도 신고하지 말아주라. 전 예비 남편이 그러거나 말거나 차에 올라탔어요. 예비 시댁 식구들이 우습게 보던 국산차 타고 우리 집으로 가버렸는데요. 그 뒤로 전 진짜로 이전 예비 남편이 보낸 문자들을 찍은 걸 쭉 정리해봤어요. 그리고 소방서장을 검색하니까 현재 재임 중인 소방서장이 뜨더라고요. 그 소방서장 이름을 검색하니 연락처도 뜨길래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장님. 제가 이렇게 전화드린 이유는요. 저랑 결혼할 남자가 소방관인데 환자들을 대상으로 아주 파렴치한 짓거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환자들 몰래 불법 촬영을 하고 그걸 지들끼리 공유하면서 모욕적인 말들을 하는 걸 목격했어요. 증거도 있으니까 보내드릴까요? 소방서장이 제 말을 듣고 메일로 사진들을 보내달라고 하길래 전부 다 보내줬죠. 그렇게 며칠이 흘렀고 전 그동안 제 사업 잘하고 건물 관리도 틈틈이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전 예비 시모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를 받아보니 이전 예비 시모가 이런 말을 해대더라고요. 며느라, 우리 아들이랑 진짜로 헤어진 게야? 네가 고하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며느리에 대한 건 하나도 안 믿어서 미안하다. 내가 막말을 한 부분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 이렇게 사과하려고 연락했어. 그러니까 딱 한 번만 마음 돌리면 안 되겠니? 우리 아들이 그날 이후로 소방관 일에 해고를 당했어. 해고만 당한 게 아니라 이제 공무원 일은 하지도 못한다고 하더라. 우리 아들이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버리니까 네가 너무 생각나는 거 있지? 네가 복수했으니 우리 아들 좀 용서해주고 책임져주면 안 되겠니? 아무리 네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했어도 네가 사랑했던 남자였잖니.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였잖아. 이전 예비 시모가 이렇게 소름 끼치는 소리를 아무렇지 않게 짓거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반박해버렸죠. 제가 왜 정신이 이상한 남자를 책임져야 해요? 결혼할 사람도 속이고 부모도 속일 정도로 철저하게 두 얼굴을 한 사람이잖아요. 무서워서 가까이 하기도 싫으니까 다시는 이런 전화하지 마세요. 아줌마야말로 고아한테 사기당해서 아들 파혼했다고 애꿎은 고아들을 미워할 게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아들을 멀리해야 할걸요?
이런 식으로 조언까지 해주니까 이전 예비 시모가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를 끊더라고요. 전 이전 예비 시댁 식구들 싹 다 잊고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지내고 있는데 이전 예비 남편은 아닌가 봐요. 저희 집, 사무실, 제 건물까지 쫓아다니기 시작했거든요. 저랑 마주칠 때마다 이전 예비 남편이 뭐라 했는지 아시나요? 바로 이런 말을 나불거리고 있었는데요. 그동안 잘 지냈어? 요즘은 어떻게 지내? 내가 아직도 미워? 만나는 사람은 있어? 왜 아무 말도 안 해? 나랑 이야기하기 싫은 거야? 제가 이전 예비 남편을 아예 투명인간 취급했거든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찾아와 저한테 추근덕대더라고요. 이제 직업도 없으니 저한테 취직하는 개념으로 장가고 싶었던 것 같았어요. 어차피 그동안 계속해서 이전 예비 남편의 사과와 대시를 거절해왔고 직원도 해왔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것 같길래 그냥 이전 예비 남편을 무시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제가 소개받아서 만나고 있는 남자가 있었거든요. 그 남자랑 이전 예비 남편이랑 마주치는 날이 있었어요. 제 차가 고장나서 수리를 맡긴 날이었는데요. 지금 소개받아서 잘 되고 있는 남자가 저를 데려다 준다고 집 근처에서 내려줬거든요. 그런데 이전 예비 남편이 저 멀리서 달려오는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이상한 소리를 쫑알대고 있길래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에게 이리 설명해줬죠. 나 몰래 제 친구들이랑 내 욕하던 전 남친이 이 사람이야. 이제 살 길이 없으니 나 쫓아다닐 생각인가 봐. 그런데 어째 나는 고아라고 무시하고 국산차 타고 다닌다고 무시하는 집안에 시집갈 생각 없는데. 게다가 당신은 나 몰래 친구들한테 내 평가할 거잖아. 일 시작하면 동료들이랑 환자나 고객님들 욕할 텐데 뭐 일이라도 오래 할 수 있겠어? 이제 직업도 없으니 나한테 취직하는 개념으로 장가 오려고? 제가 이러니 썸 타고 있는 사람이 이전 예비 남편을 신기하게 쳐다보더라고요. 현재 썸 타고 있는 사람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외제차 실컷 타봐서 질렸다고 국산차를 타고 다니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랑 만나고 있는 분이 이런 대꾸를 했었죠. 그럼 나도 무시당하겠네. 이거 국산차잖아. 근데 그쪽은 뭐 타고 왔어요? 차 없나 봐? 버스 타고 왔어? 이러니까 이전 예비 남편 얼굴이 시뻘개지더라고요. 여기서 더 망신받고 싶으면 계속 따라오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니 더 이상 안 찾아왔어요. 제가 그동안 늘 이전 예비 남편에게 져주고 배려해줘서 마음이 약한 여자라고 생각했나 봐요. 대놓고 꼽을 주는 살벌한 모습을 보고 이전 예비 남편이 정신 차린 것 같았는데요. 또 찾아오면 접근 금지 신청하려고 했는데 이전 예비 남편 놈이 안 오니까 좋았죠. 그들을 지금 썸 타고 있는 남자와 연애해보려고요. 결혼은 글쎄 아직까지는 생각 없어요. 하도 되어서 그런가 조심스러워지더라고요. 이렇게 한 번의 파혼을 경험해보고 배운 명언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인연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진실 없는 사람에게 진실을 쏟아부은 대가로 받는 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저는 늘 현재에 충실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항상 잘하는데 누군가 그걸 나쁘게 역이용해서 절 갖고 놀려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뒤통수를 맞은 만큼 상대방도 벌을 받는다고 생각해서 저는 누군가한테 헌신을 다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러니 지금 현재에 충실하시고 가족, 지인, 연인에게 잘하되 배신당하면 상처받은 만큼 되갚아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으니 과거에 받은 상처에 연연하지 않게 되고 참 좋네요.